취준생 브리핑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종입니다. 2023년 취업과 관련해서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요. 제가 우리 취업준비생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을 수 있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 관련해서 한번 내용을 좀 갖고 와 봤습니다. 제가 최근에 상담을 했던 한 학생 같은 경우는요, 졸업을 유예하려고 하더라고요. 물어보니까 대학에서 제공하는 취업 관련된 프로그램을 계속 듣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기억하십시오. 대학은요, 청년들의 취업, 그러니까 우리 학교 출신의 학생들이 고용 유지율, 유지 취업률이라는 게 있어서 졸업하고 나서 1년까지는 취업과 관련된 행사에 졸업생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 안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청년들의 취업에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과 예산을 현재 제공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려고 내용을 갖고 왔습니다. 2023년 시작을 하면서 취업과 관련된 키워드를 좀 찾아봤더니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되겠더라고요. MZ 해고, 최근에 이거 되게 유튜브에서 상당히 화제가 되었죠. 그런데 MZ 해고 같은 경우는요, 이제는 MZ 세대가 30대 직장인까지 됐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키워드로 나오는 거고요. 제가 저 부분은 나중에 또 한번 영상으로 다뤄드리겠습니다. 두 번째가 취업 빙하기라는 용어가 이번에 또 등장을 했는데, 이 용어는요, 예전에도 상당히 많이 등장을 했던 용어고요. 일본이 취업이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어요. 2010년 이전에는요, 한 2012년, 13년까지는요, 일본도 모든 취업준비생들이 정말 울면서 취업을 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취업에 대한 구인 배율이 꺾이면서 지금은 모셔가는 걸로 난리가 났죠. 해당 부분이 다큐멘터리에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2023년 한국의 청년들이 취업 빙하기를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은요, IMF 이전부터 지금까지요, 90년대 들어와가지고요, 대학생이 점점 증가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취업이 단 한 번도 쉬었던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늘 빙하기였다. 빙하기인데 조금 덜 추웠다, 많이 추웠다 뿐이지 지금 많이 추운 시기입니다. 한 번도 제가 이 취업 관련된 일을 한 14년째 하고 있는데 한 번도 따뜻한 적은 없었던 걸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뭐 IT 쪽에서는 훈풍이 불고 따뜻한 적이 있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 그렇게 좋았던 시절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가 구직 단념, 그리고 구직 포기, 이런 키워드들이 있더라고요. 이러한 사항들을 어른들이 모를 리가 없겠죠. 자,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대학에다가 예산을 주고 취업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했거든요. 제가 한 10년 전에는요, 학교에서 아예 학과별로 취업 캠프를 해가지고요, MT처럼 학생들 막 200명, 300명 데리고 가갖고 진로 취업 캠프 이런 거 하고 했었어요. 그거 전부 다 나라 예산으로 했던 거죠. 요즘은 그렇게 학교에다 예산을 줘가지고 인원수를 맞추는 이런 프로그램은 요즘은 아직은 있긴 한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학생만 취업 지원 해줍니까? 지역에 있는 대학을 다니지 않는 청년들은 뭐 아무것도 안 해주나요? 이런 목소리가 있지요. 그래서 최근 한 5, 6년 동안 대학에 지원되던 돈이 사실 지방자치단체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최근 교육부에서도 대학 관련된 행정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려고 하잖아요. 자, 이런 건 이미 취업 쪽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경량기를 좀 거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청년들한테 제공되던 프로그램의 참여 제한을요, 현재 대학생들한테도 다 문호를 개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는 지역에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부터 뭐 나중에 중장년 될 때까지도 취업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좀 찾아봤어요, 오늘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지금 보통 지자체별로요, 이번에 자신감 회복 프로젝트 뭐 해가지고요, 니트족이라고 하죠. 교육도 받지 않고 취업도 별로 할 생각이 없는 청년들이 그 틀을 깨고 나와가지고 저 취업하겠습니다 하면은 최대 300만 원 지원해준다, 이런 기사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에서는요, 청년들이 취업을 하면 이제 대출 상환을 할 때 연간 120만 원 정도 뭐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정책도 있고요. 그리고 음성군, 저기는 대소 IC 있는데 기업들 공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게 CJ 프레시안 뭐 이런 회사들도 저쪽에 있죠. 자, 여기 같은 경우도 종합 선물 세트로 청년 유입하겠다 하면서 이제 여기에 뭐 집이나 뭐 이런 것들 제공해 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별로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진주시는 면접 정장을 대여하겠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 쪽에 지방자치단체 프로그램들을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요즘 안 불러주시네요. 예, 지금 이걸 보시는 우리 공무원분들 저 좀 불러주세요. 자, 진주시도 지금 면접 정장 대여 사업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청년 관련된 곳에서는요, 면접을 준비하기 위한 정장을 대여해 주거나 AI 면접을 볼 수 있는 모의고사 응시권을 나눠준다거나 아니면 취업과 관련해서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줘요. 뭐 예를 들어서 스터디 그룹을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인적성 검사와 관련해서 모의고사나 또는 프리패스 수업을 들을 수 있게끔 해주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약간 지자체마다 다르긴 한데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좀 중단됐었던 것도 있는데 청년들이 마땅히 갈 데 없는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징이 어딜 가든 일단 돈을 내고 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마음 편하게 와서 그냥 음료도 다 무료고요. 되게 꾸며진 곳에서 스터디 카페처럼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제공되는 거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또 여기 지금 전북의 정읍시 보면 청년 취업시험 준비반 운영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도요,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취업 스터디 그리고 여기에서 인적성 관련된 스터디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지원금을 받는데 지역의 도서관을 빌리면 좀 더 수월하게 빌릴 수 있게 도와주거나 아니면 스터디 카페 지역에 많잖아요. 여기에서 장소를 빌려서 스터디를 운영을 하고 비용을 실청구하면 준다거나 아니면 저같이 전문 강사를 불러가지고 프로그램을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는 것들을 지원해주는 이런 정책들이 있습니다. 여기 정읍시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저거는 찾아보시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어학시험이나 자격시험 할 때 응시료를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겠다. 정말 비싸죠. 응시료 한번 볼 때마다 나가는 돈 쏠쏠치 않은데 이것까지 지원을 해준다라는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 갖고 온 건 아니에요. 정말 지역별로 많거든요. 그런데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있어요. 여기 나오는 프로그램들이요, 그 지역에 사는 청년들한테 제공하는 건 맞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가보면은요, 이렇게 주소를 확인하는 것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뭐 친구 따라왔어요 이래도 뭐 거기에서 너는 다른 지역 학생이니까 가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웬만한 프로그램들 찾아다니시면서 좀 들어보시면은요, 상당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지방자치단체 프로그램들이요, 보통은 비용을 안 받아요. 거의 다 무료죠. 그리고 가면은 여러 프로그램들 참여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도와주거든요. 그리고 뭐 기념품 같은 것도 쏠쏠하게 챙겨주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청년 취업과 관련된 부서나 프로그램들을요,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특정한 큰 회사에 이렇게 턴키로 줘버리는 데들도 있거든요. 뭐 그게 나쁘다, 뭐 좋다 이런 건 얘기할 수 없는데 일단 턴키로 주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또 예산을 받아서 거기서 어느 정도 마진을 챙기고 또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질이 막 어떻다라고 제가 막 얘기 드릴 수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좀 떨어지는데도 저는 솔직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는 없겠으나 내가 필요한 거를 잘 골라서 들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통은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이요,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거나 이러는 거는요, 그렇게 연속성이 높진 않아요. 그리고 프로그램 질 같은 경우도요, 참여하는 강사분들의 역량이나 능력이나 경험에 따라서 뭐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일단은 누가 오는지 모르죠. 그런데 보통 지자체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은요, 어떤 강사분이 오시는지 사전에 다 막 사진, 프로필 다 공개하고 해요. 특히 뭐 저 오면은 꼭 와주세요. 자, 이렇게 사전에 누가 오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 같은 데서 보는 정말 유명한 분들 있잖아요. 뭐 아니면은 뭐 공중파에 나와서 취업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한 분들, 괜찮은 분들이 강사로 오세요. 야, 이거 어떻게 섭외했지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잘 찾아보시면은요, 괜찮은 프로그램들이 많다라는 걸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이거는 좀 하나 알아두실게요. 우리가 보통 취업과 관련해서 교육을 받을 때 가장 스터디가 어려운 게 면접이죠. 돈 내고 하기도 되게 비싸요. 여러분들 어디 서울에 있는 뭐 취업 관련된 학원에 저 만나려면 시간당 꽤 많이 돈을 내셔야 되거든요. 비싸요. 자, 그런데 모의 면접 프로그램들은요, 웬만큼 경험과 경력 또는 인사팀 출신인 분들이 와서 참여해서 진행을 합니다. 이 모의 면접 같은 경우는요, 오면은 뭔가 말해야 되고 혼나는 자리죠. 그러니까 싫어서 안 오는 청년들이 진짜 많아요. 학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면접은 하면 할수록 느는데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중에 면접은요, 뭐 현업자가 오거나 면접관으로 가시는 분들이 직접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돌아다니면서 면접을 많이 연습하시면요, 본인한테 진짜 도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의 면접 프로그램들이나 면접을 도와주는 특강 이런 거는 찾아서 일부러 발품 팔아서 가시면은요, 매우 좋다 이렇게 얘기 드릴게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면서 대부분 대면 수업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내가 갈 수 있는 거리 범위 내에서 다른 지자체다 하더라도 프로그램들 좋은 게 있으면 찾아보시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구에서 하는 것도 있고 막 되게 종류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잘 찾아보시면 본인 취업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된다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취업 빙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 많습니다. 발로 찾아다니는 분들이 많이 본인한테 필요한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에요. 체리피커가 되십시오. 근데 제가 준비한 컨텐츠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종이었습니다.